노골적으로 신체의 비하를 내뱉는 제1야당 대표라니 개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오전에 현안 관련돼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유세 중 뜬금없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를 언급하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는 망언을 또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은 드러나는 법인가 봅니다. 노골적으로 신체의 비하를 내뱉는 제1야당 대표라니 개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입니다. 이는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매우 질 나쁜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상식을 지켜가며 정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저질스러운 수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설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교회에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다 등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며 아예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같은 이가 제1야당의 대표고 대선 주자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 때문에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이 이러다 당이 황천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를 선택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의지니 그에 따른 책임은 응당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4월 15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결코 억울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72주년 4.3 항쟁 추념식 참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2주년 제주 4.3 항쟁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추념식 참석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런 낯짝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입버릇처럼 자매정당을 강조하며 미래한국당과 연일 한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국가폭력과 이념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 4.3 항쟁을 두고 좌익폭동, 대한민국 건국의 저항에 일으킨 무장 반란이라는 얼토당토한 왜곡된 주장을 한 정경희 씨를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린 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 정경희 비례대표 후보의 뒤틀린 역사관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모당이라고 자처하는 미래통합당은 당사자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일체의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거니와 관련돼서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현대사의 상처입니다.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한국당 정경희 비례대표 후보 등과 같이 보수 우익 인사들이 심심치 않게 4.3 항쟁의 진실을 왜곡하며 끊임없이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추념식 참석은 4.3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자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4.3 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자 한다면 미래한국당 정경희 비례대표 사퇴를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각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의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불법 촬영물을 SNS에 올린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과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몰래 촬영하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유포하다가 걸리면 피해자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으면 법적인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아니라 사실상 방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굴지 제약회사 장남에 대한 법원의 관용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속설이 아닌 팩트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죗값을 깃털 만큼으로 여긴다면 제2의 N번반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이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국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은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네,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